이게 사주가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냉장고. 중요한 건 자기 의지 있지. 의지와 근기가 중요한 거예요. 운명을 이렇게 체인지하는 건 뭐라고? 그치, 나야. 의식적인 각성이에요. 오직 의지 깨어나야 돼. 매일매일 이 습관을 고치다 보면 원래 이 사주는 습관이거든. 습관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억지로라도 어떻게 패턴을 바꿔줘야 돼.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면 분명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씩 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어. 진짜 어떤 그 운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임신이라는 게 있거든. 그죠? 임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지장간을 배울 건데 무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인신사에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어요. 미래를 나아가고 미래지향적이거든. 그래서 이 신금은 금생수 되겠죠, 이게. 금생수. 그래서 이 신금 하나로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금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략적이고 머리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임신은 뭐냐면 이 신금이 이 물의 임수의 장생지가 되거든. 장생지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와요? 섬진강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고. 물의 이게 원료가 되는 거거든. 기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금이야. 물의 시원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금은. 그렇게 해서 이 신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시작하는 방향은 이제 신유술이에요. 신유술. 자, 가을을 열어갑니다. 그죠? 가을을 열어가고 동시에 뭘 하냐면 신자진 운동을 해요. 신자진. 그러니까 이게 금운동과 수운동. 이 금운동과 수운동을 함께하는 그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 그래서 신금을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는 금생수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임수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임수는 우리가 지혜거든요. 지식이고 지혜를 열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꾀가 많아. 이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천간에 임계수가 뜨면 더 하겠죠. 그죠? 자, 신금은 가을을 시작한다. 가을은 뭐냐면 결실의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 옹고탄 이제 이게 결실, 이게 있기 때문에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리. 그리고 이게 신금이라는 것은 쇠소리가 나는 거죠. 기계. 우리가 이제 산을 볼 때는 귀암괴석, 바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신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금을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 허물허물하지 않는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절에 가면 큰 괴종 있죠. 그걸 융하고 치잖아. 그거야. 그게 신금이야. 천간에는 이게 뭐냐면 뭐죠? 천간에는 경금이잖아. 이게 이제 지지에는 신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을 알리는 기운이 바로 신금이고 결실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은 뭐든지 이렇게 분리가 시작되는 거죠. 분리라는 게 익은 놈들은 이제 따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설 익고 썩은 것들은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이 경금을 뭐라고 그러죠? 이 신금과 함께 숙살 기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쇠라는 거, 칼도 되겠죠, 이 숙살. 그죠? 칼, 창. 요런 기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는 군대, 조직, 요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재주가 많아서. 왜 신금이 머리도 좋고 재주가 많을까? 꾀돌이지. 꾀돌이야. 신금은. 아까 본래 신금의 원류가 글자로 볼 때는 각골문자 이거예요. 이건 벼락이야, 벼락. 번개를 얘기해. 원래 신금이. 그러니까 한순간 탁 이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이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귀의 포착 능력이 빨라요. 응? 피뢰침을 탁 세워. 그렇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전기가 통한다는 거잖아. 자, 이 속에 임수가 있었어요. 그죠? 전기를 띠고 있는 거야. 금생수하고 있잖아. 이게 이제, 한마디로 지혜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능력 있죠. 이게 굉장히 감지하는 게 빨라. 순간 돌아가는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굉장히 재주꾼이죠. 재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주가 많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다루는 능력이거든요. 다루는 능력.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또 신금은 이렇게 이 양쪽에서 이걸 뭘 잡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요거 하나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물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비상하다. 또한 이게 실리적으로 가겠죠. 신금은 쇠소리가 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다정다감하다든가, 그죠? 정에는 약하다. 이런 부분이 약해. 냉정합니다. 의리가 좀 없어. 의리가 있어요. 없기도 하지만 있어요, 신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군검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밑에 일주를 볼 때 일주마다 이제 차이점이 있겠지? 잔점이 없어서 그렇지 의리는 있어. 의리는 있어요. 그게 냉정하다는 건 말 그대로 자잘한 정은 없어. 네. 칠침이 없다. 칠침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맺고 끊음에 있어서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인간관계에서는 아니면 절단 내리는 거, 결단 내려버리는 이런 기운이 신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물러 터졌다.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행동에 있어라든가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면 이렇게 건절을 해야 돼. 딱 분리를 해줘야 되는, 끊어내야 돼. 내가 신금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해져야 되는데 물러 터졌다. 그러면 이거 내 기운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응? 아닌 줄 알면 끊어낼 줄 알아야 돼. 가을을 알리기 때문에 가을은 뭐냐면 법이거든. 이건 법이야. 내 법을 따라가야 된다. 법이고 뭐겠어요? 질서요.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고수. 그러면 그게 고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고직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제 그걸 할 거야. 일주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신금은 왜냐하면 딱 고정이 되어버린 거잖아. 단단함으로. 그죠? 딱 고정이 쇠로 고정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결과물로 딱 고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성격적으로 사중함 한쪽으로 넘어 치우쳤다 하면 본인의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죠. 쉽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질서라든가 규범, 원칙을 고수하고 그 원칙에 맞춰서 따라가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도덕적인, 인간적인 이런 면 쪽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사람을 아무나 만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숨겨요. 잘 얘기하지 않아. 속에 임수를 가지고 있거든.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절대 안 해요. 표현력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신금은. 아,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어? 신금을 딱 보면 우리가 뭐 한다고? 신유술. 아, 가을로 이제 막 접어드는 그런 운동을 하는구나. 인신사회의 이 신은 이제 입추를 알리는 거야. 입추.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갈거지 해야 됩니다. 열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생겨났으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 시기죠. 법규를 지키듯이, 그죠? 그러면서 신자진 물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기운이 된다. 응?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일주로 볼 때는 자, 이제 경신 같은 경우 어떨까요? 위아래가 전부 금이야. 아주 단단하고 외골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화가 하나 딱 있다. 내가 엊그제 본 사주인데 연간에 정화가 있어요. 경신일주야. 너무 이분이 법대 있잖아. 법대 교수야. 너무 잘 맞죠. 바로 이 신금은 군검경이거든. 혹은 법을 다루는 일. 그쪽을 하면 너무 잘 맞는 사주인 거야. 근데 딱 경신일주면서 정화를 딱 정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교수직을 아주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경신일주 자체를 보면 이분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담백한 분이거든요. 명분만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해. 사람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좀 강해 보이는데 속은 어때? 부드러움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음양의 이치거든. 경신일주가 그래요. 탁 볼 때는 쇠소리가 나. 엄청 단단해서 범접 못할 것 같은데 물러 터진 그런 면이 있더라. 유한 면이. 그래서 이분이 얼경합을 하는 거야. 이 경금이. 이 부드러움을 또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응? 내가 저때 데리고 오고 싶어 했던 자, 여기에 부자. 갑신일주예요. 그죠? 갑신일주. 자, 우리 갑신하고 또 뭐가 있죠? 병신이 있겠죠. 무신도 있고, 경신, 아까 봤고, 임신도 있죠. 신금이. 자, 여기 갑신은 이 밑에 편관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책임감이나 고정관념은 아주 분명합니다. 갑신이 단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중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 중에 이제 우리 지장간을 보면 돼. 이 임수를 봐야 돼. 임수를. 왜냐하면 신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이 신금 속에는 자, 신금 안에는 지장간이 무임경. 무임경 금생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생수 물로 가는 거야. 신유술 해자축 신유술 신자진 물로 가기 때문에 금생수 이게 신금이 가고자 하는 미래야. 앞으로 달려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 그렇게 봤을 때 갑신의 임수는 이건 뭐냐 하면 이 금생수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 편인이다라고 해요. 요거는 본인의 자질 함량이 되거든. 자질 함량. 그리고 깊이 있는 학문을 얘기해요. 이 어떤 학문이냐 하면 임수를 가진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명리가 편인의 학문이에요. 편인의 학문이라고. 이분 역시도 이 편인을 가지고 금생수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격증을 소지한 거 있죠. 자기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혹은 특허 이런 것들에 특허도 낼 수 있거든. 책도 낼 수가 있어. 요런 걸로 이 편관을 금생수 살인상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기운이 갑신의 그런 모습이에요. 갑신일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큰 산 위에 소나무 얘기하죠.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어디에 있어? 큰 바위. 이따만 바위 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 그런 모습이
갑신일주. 독산고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좀 외로운 면도 있어. 큰 바위 위에 이 소나무가 혼자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떤가. 혼자 그냥 독야청청이네. 그렇지. 독야청청. 멋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우리 선비의 모습. 아, 그러면서 본인의 한학을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갑신이에요. 근데 편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딱 관념들은 분명하죠. 그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기질이죠. 쉽게 변하지 않고 의리도 있습니다. 이 기운은. 자, 병신은요. 병신은 이게 이제 편재잖아. 편재인데 이 중에 편관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재생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편관은 땅을 써도 아주 영토를 크게 쓰는 걸 얘기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여기 변두리 사업이 아니라 확장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병신은 사업가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음식 장사도 좋고 그런 쪽에 있어서 이 편재가 가진 건 사교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게 병신입니다. 이게 병신은 딱 보면 여름에 있잖아. 이 풋열매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햇볕에 반짝반짝거리면서 풋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딱 볼 때는 어때요? 상큼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병신일주 여성들이 예뻐. 상큼하다고. 약간 청춘 같은 젊은이의 그런 모습이 느껴져 이게. 근데 이제 이 임수를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 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신이거든. 토생금, 금생수 이게 편재예요. 무신들이 말 그대로 옛날에 무신, 칼을 든 사람, 장군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문신, 무신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지만 배짱이 남자 같아. 근데 밑에 칼을 차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금생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손재주 말 그대로 이 신금을 제대로 잘 활용하죠. 좋으네요. 음식 솜씨도 아주 좋고 통 크죠. 크게 쓰죠. 이 무토이면. 양간이기 때문에 크게 쓴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내 손재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금생수의 편재를 이 돈을 만질 수 있는 큰 재화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져요. 여기도 보면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옷장사라든가 뭐 의류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빛을 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여기 임신은 금생수화죠. 물의 원료가 되어져요. 그죠? 그 속에 여기 임수가 있네. 이게 비견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편인, 인성이라고 보거든. 이게 끊임없이 금생수 계속 금생수 해줘요. 그 속에 또 물이 엄청 많으네. 임수가 또 들어있네. 그래서 여기에 임수 있으면 이건 남한테 안 지려고 하는 욕심이지. 절대 지기 싫어. 자존심에 치명타 가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특히 편인들은 외굴 수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엔지니어, 본인의 어떤 기술력, 기술자들이 많아요. 탑이야.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빨라 뭐든지. 처리 능력, 속도 능력도 굉장히 금수는 빠른 거죠. 금수는. 우리 물에 전기가 통할 때 어떻게 통해요? 그냥 가는 거야. 물에 전기가 통할 때는 정신없이 그냥 가죠. 그렇게 가잖아. 그런 게 임신이 엄청 빨라. 머리가 진짜 비상하다니까. 그리고 임신이 뭐예요? 금생수 하면서 나중에 12운송에서 배우겠지만 장생이 되거든. 장생.
끊임없이 생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임신일적 은근히 귀여운 모습이 있어. 하는 짓이 은근히 귀엽다니까, 임신이. 나이 먹어도 귀여워. 그래서 이런 사주의 장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라? 이쁜 짓 많이 해라. 응? 내 친구가 저는 임신 전 이쁜 짓 해. 그래서 사주의 신금을 타고 난다면 그걸 정말 금수로 활용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쓰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손재주로 써먹는 것도 있고 활동력으로 쓰는 것도 있고 내가 아는 신이 거의 다 있는데 다